차이나타운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조성사업이 결국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오롱 글로벌 측은 그동안 시간적 비용적 투입에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며 26일 강원도청에 내장의 입장문을 전달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은 국민들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청원에 참여하신 65만 명 이상 국민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더는 한중문화타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악성 루머의 확대 재생산은 기업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내의 다른 사업의 수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코오롱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측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에서 악성 루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은 그것이 악성 루머가 아닌 숨겨진 사실이었음이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차이나타운이란 비판을 받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관련 청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중국 복합 문화타운은 100% 한국 기업의 자본으로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일고 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협약은 그저 홍보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해당 사업 소관부서인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의 안권영 국장은 강원도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나와 인민일보는 핵심 투자자이며 전체 사업비 1조 원 중 유치해야 할 외국 자본은 6천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는 중국에서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최문순 지사가 주장한 것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안건유 국장은 현재도 강원도에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지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등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더욱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무산되면서 그 이면에 숨겨졌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최문순 지사 옆에 있던 미모의 여성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신문 인민망의 한국지국장 저우위보였습니다. 앞서 저우위보는 지난 2013년 중국 중소도시에 양양국제공항을 소개하며 최문순 도지사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명예 강원도 지사에까지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위보가 10여 년간 최문순 도지사의 친중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위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자체, 서해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어울리며 사업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개 공산당 기관지 인터넷 계열사인 인민망의 한국지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 협약을 맺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여성을 이용해서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을 써왔고 최근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들을 색출하고 쫓아내기 위해 전쟁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과거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인 여성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5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지역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여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1년간의 심층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팡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협회 회장을 맡아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계에 접근했습니다. 팡은 이후에 미국 시장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2014년 한 시장 모임에서 중서부의 한 도시시장은 팡을 여자친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하이오주의 한 시장가는 자동차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FBI가 확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팡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에렉 스와렐에게도 접근해 여자친구로 사귀었고 FBI가 스파임을 알리자 팡은 바로 도망쳤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는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여성이 연루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의 임원급 인사도 중국 여성들에게 약점을 잡혀 있거나
실제로 부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은 미국 정계에서도 중국 여성을 활용하여 하원의원, 상원의원 할 것 없이 접근하였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같이 미국을 망가뜨린 수법을 한반도에도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차이나타운 사건에서 중국의 계략을 밝혀내고 심판했습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은 여성 스파이 등을 이용해 로비를 펼치고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와 무역 활성화, 대규모 개발 제한 및 지역 특산물 중국 소개 등 허위 좋은 명분으로 접근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 전체를 중국화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강원도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동북 공정 및 세계 최대 규모 유적지 파괴,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이라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매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입증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중국인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꿔 큰 시세 차익을 챙겼고 이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것입니다. 27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시 아파트 55채 840억 상당을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중국은 우리 시장에 은밀히 침투해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게임물 판호 발급에 어이없는 조건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시키고 중국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등 친중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지난 11월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가 한국 출시를 기념하며 한복 아이템을 내놓자 중국 이용자들은 한복은 중국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게임사는 중국 여론만 살핀 채 한복 아이템을 파기하고 한국 서비스를 철수 조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임에서조차 중국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같이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문화 공정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최근 BTS가 소속된 하이브는 시원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여동생 그룹에 중국인 멤버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BTS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려면 중국 국적 멤버를 포함시켜야 유리하지만 하이브는 리스크가 큰 중국 member 영입을 배제하며 앞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세계 시장에 다시 도약했고 중국 한알령으로 설 무대를 잃은 K-POP 가수들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에도 한국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차이나타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중국을 경계하며 결코 한반도가 중국 공산당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줄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